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드디어 애플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는 한 석 달 전쯤에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분명히 대형 기관에서 손을 낼 것이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분명히 애플이 이끌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애플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애플페이 서비스 일부로 비트코인을 통합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다. 예전에도 이런 소문은 약간 있었습니다. 자꾸 소문이 반복되다 보면 진실이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몇 번 이야기가 나왔던 애플의 참여 힌트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스트라이크 CEO는 애플 비트코인 연결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봤습니다만 그렇게 신뢰도가 높진 않아요. 애플의 트레이드 마크인 문구죠. Think different. 다른 생각. 다른 생각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간 다른 생각, 미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돈을 벌 수 있다. 지금까지 너무 부모님 말, 친구 말, 지인 말들 많이 잘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잘 된 게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른 생각, 미친 생각,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약간 미쳐야 된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돈을 벌려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 애플이 광고를 보낸 게 하나 있는데, 이 광고에는 아인슈타인, 간디,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까지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을 흑백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나오는 음성 해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다들 미쳤다고 여겨지는 사회 부적응자, 부적합자, 반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이런 사람들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광고를 내보낸 이유는 애플이 비트코인을 빗대어서 지금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들을 하겠지만, 애플이 이 광고를 내보인 속마음이 결국 비트코인을 인풋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스트라이크 CEO의 생각입니다. 조금은 그들의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은 아니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자체 결제 프로세서 기술을 개발을 함으로써 결제 부분에 대해서 타사에 의존하는 것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애플이 애플페이 확장을 모색함에 따라 지불 처리, 대출에 대한 위험 평가, 사기 분석, 신용 확인 및 추가 고객 서비스 역할을 포함한 다양한 지불 기능을 도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스트라이크 CEO가 말한 대로 비트코인도 결제 부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애플 CEO 팀 쿡도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회사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추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애플이나 구글의 CEO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항상 조심하죠. 쿡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이벤트였고, 비트코인을 애플의 자산으로 비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 말을 또 바꿀 수 있죠. 긍정적인 요소로 보면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아직까지는 100% 애플이 결제 네트워크 안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거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가 드디어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를 했네요. 2억 5천만 달러를 빌려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1억 9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사면 비트코인은 떨어졌다. 어쨌든 마이클 세일러 반대로 하면 꿀이다. 산다는 소문이 들리면 던져야 된다가 생기죠. 비트코인은 지금 떨어져서 44,790불, 이놈의 리플은 97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부 마이클 세일러 덕분입니다. 2억 5천만 달러가 아니라 2억 500만 달러였나요? 2억 500만 달러였네요. 거의 다 몰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항상 마이클 세일러가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던지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향해서 씹어댔는데 표현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었는데 다 꿍꿍이가 있었네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29억 달러 지분을 매입을 했다. 이것이 도지코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지코인이 어제 좀 올랐죠. 제가 도지코인 이야기도 했었고 분명히 후방이 짱짱한 놈은 무슨 일을 해도 합니다. 도지코인도 분명히 호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란 걸 해서 코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명령어 자체를 바꿔서 어느 순간 소각을 해버린다든가 발행 개수에 제한을 둔다든가 해버리면 떡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지코인도 저는 갖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9.2% 29억 달러를 사들여서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되어버렸네요. 있는 놈이라 확실히 돈을 그냥 팡팡 씁니다. 자, 그러면 도지가 트위터에 어떻게 인바운드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상승의 여력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버렸기 때문에 도지가 상승을 했겠죠. 일론 머스크는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채널에서는 XRP 리플을 조용히 사들이고 있다라고 해외 채널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몇 회 방송을 한 적 있습니다. 제가 따로 방송을 편성을 해서 이야기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도지를 어느 정도 사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을 하겠죠. 도지 사랑은 일론 머스크,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놈이 도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도지를 활용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뿐 아니라 명목화폐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돈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있는 놈들이 생각하는 차원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래나 결제를 위한 수단으로 트위터를 접수를 해서 일론 머스크 마음대로 휘저어버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골탕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도지를 사랑합니다. 복잡한 NFT 시장에서 그 솔루션을 만드는, 그 해결책의 표준을 만드는 리플, XRP 레저 플랫폼에서 전부 다 가능한 일이죠. 리플은 작년에 NFT의 유형과 부드러운 NFT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표준인 XLS20을 제안을 했었고, 이 XLS20 표준은 개발자가 XRP 레저 플랫폼에서 보다 발전되고 혁신적인 NFT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NFT를 시도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자, 발명가, NFT는 뭐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할 수 있죠. 먼저 결제나 거래가 좀 편하고 완벽해야 되고, 수수료도 저렴해야 되고, 그리고 속도와 확장성은 더할 나위 없이 빨라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고, 또 그리고 송보드, 보증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토큰이 필요하고, NFT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코인이 필요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하나의 서클이고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XRP가 그냥 국제 송금 업무만 할 수 있는 애였으면 XRP의 한계는 1달러가 한계라고
저는 XRP를 제일 처음에 봤을 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XRP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그들만의 시스템으로, 그리고 그들만의 서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으뜸이 되는 컨텐츠는 결국 현금화, 결제, 지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기반화의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진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게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이 돌아가는 구동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들을 했는데 돈을 안 줘요. 지금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자영업자들이 공사를 해주고 일을 해주고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피라미드식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더리움 기반화의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결국. 그런데 이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결제 에스크로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24시간 365일 일만 뒤지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결국 지불 결제가 용이해야 돼요.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아무리 활성화가 돼서 그 블록체인들이 빠르고 신속하고 좋다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첨부돼야 될 가장 큰 조미료는 결제, 지불이라는 겁니다. 결국 돈 벌자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제, 지불,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디지털 안에서 흐르는 모든 돈의 흐름에 가장 최상위 계층의 XRP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안에서의 화폐가 여러 가지 있죠. 디지털 안에서 돈처럼 쓰이는 많은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론 디지털 화폐입니다. 돈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변환이 되고 환전이 되고 무얼로 바꾸고 할 수는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뭐가 생깁니까? 전 세계 80%가 넘는 국가에서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디지털 화폐, CBDC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디지털 안에서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아이는 결국 XRP, 리플이 된다는 이야기죠. 막말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에서 NFT 하나만 먹게 되더라도 거기에 파생돼서 나오는 금융의 규모 자체가 어쩌면 암호화폐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NFT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일이 없는 애를 봉급을 주지 않고 1급을 주지 않고 주급을 주지 않는다면 그 애가 일을 열심히 할까요? 그래서 결제나 지불, 현금화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